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친문 강성파에 휘둘려서 통제력을 잃고 오락가락한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 서정욱 변호사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 변호사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수석의 사표 문제로 아주 정치적 리더십에 타격을 입고 있고 임기 말 급속히 내임덕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죠.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리더십이랄까 또 여권 내부의 통제력을 상실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원래부터요. 제가 항상 문재인은 네 가지 다르다. 네. 항상 했잖아요. 그다하고 이제 속이 달라요. 속마음하고 이제 겉으로 하는 게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하고 행동이 달라요. 실제 말하고 행동이 보면 못 쓴다는 게 많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어제 한 말하고 오늘 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녹음기 들고 와야 된다. 어제 한 말, 오늘 말 다르다. 세 번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제가 유체 이탈 화법. 이걸 이제 많이 네 가지 다르다고 많이 비판했죠. 이 유체 이탈 화법을요, 저는 이제 자다가 남의 다리 끌는 화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다가 이게 남의 다리 긁듯이 꼭이 남 이야기 하듯이 유체 이탈 화법 있잖아요. 이런 네 가지가 이제 특징인데, 원래부터 이게 문재인의 특징인데, 지금 임기 말에 오니까 그게 더 심해진 거죠. 이런 데 유체 이탈 화법이나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훨씬 이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정에 보면 완전히 표류하고 있어요. 우왕좌왕, 우로 갔다 좌로 갔다. 그 다음에 오락가락. 그리고 이제 갈팡질팡. 국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한마디로 이제 철학이 없이 참모들이 써준 A4지에 의존해 읽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강성 친문들 있잖아. 그 휘둘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 관계라든가 대야 관계에서는 뭐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다소 변할 수가 있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들, 이런 것은 일관성을 유지해야만이 국민들도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하고 예측을 할 수 있고, 특히 대외 관계에서는 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미국 관계는 물론이고 일본과는 최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 대통령의 그런 정책 현안에 있어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문제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이제 모든 국정 분야가 다 오락가락하지만 일단 외교 안보부터 보면요. 자, 얼마 전에 신년회견 할 때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싱가포르 선언 있잖아. 미국하고 북한. 싱가포르 선언을 이제 구체화하는데 속도감 있게 하자. 그렇죠. 속도감. 이랬죠. 근데 이번에 정의용을 이제 임명했잖아요. 정의용. 그 임명식에서는 남북 관계를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그러면 이게 속도감 있게 해야 됩니까?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이게 장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심한 게 일본하고 문제예요. 그래요. 제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짓. 일본 그때만 해도 그 죽창가를 외치면서 일본은 이제 얼마나 지소미아까지 파괴하려 하다가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단식으로 막았죠. 먹었죠. 미국하고. 근데 그렇게까지 일본 하면서 또 이제 양성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 있죠. 일본하고 이제 사법 거래했다고. 지금 이게 적폐로 몰아갔다 구속까지 시키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반일 죽창가를 높여 부르던 문재인이가 지금 이게 뭐라 합니까? 와, 이게 위안부 합의 있잖아. 박근혜 대통령. 이 위안부 합의도 국가 간 합의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지금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안부 합의를 파괴하고 그러고 이제 윤미향부터 넣어가지고 이게 누군데 지금 와서 국가 간 합의라고 하면서 최우선 그거는 이제
일본 올림픽에 예. 김정은이 초대해가지고 마지막 한번 쇼하려고 그렇죠. 마지막에 불꽃 쇼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올림픽이 될지 안 될지도 어떨지 또 바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우락가락 하니까 만약에 올림픽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일본 막 공격하면서 토착외국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오락가락 할 걸로 봐요. 올림픽이 안 되면은 이제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반일 축창가를 불러대겠죠. 그래야 대깨문들 또 지지층이 결집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올림픽이 설사 된다 하더라도 김정은이가 뭐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도쿄 올림픽에 오겠습니까? 우선 문재인을 완전히 불신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 이제 임기 말이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이고 미국조차도 별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인데 왜 문재인을 만나려고 그러겠어요? 그럼요. 결국은 근데 김여정이 말이 김정은이 말이잖아요. 예. 북한은 이제 그 청와대요. 이 사람들이 그 특등 머저리 그리고 이제 기괴한 족속들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이런 식의 잘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문재인 청와대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는 거는 북한입니다. 북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교를 결론적으로 보면 현 정권은 이제 그 미국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중 중국을 가까이 그리고 이제 친북 북한을 종북 따르는 그다음에 반일 결국 저는 원미, 건중, 그 다음에 친북 또는 종북, 그 다음에 반일. 이 기조가 심각한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근데 이거는 문제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가 풍전등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자신의 그런 철학이 좀 빈곤하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좌우되고 또 친문 강성파라든가 특히 선거를 의식해서 락가락하는 면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때 그런 그 과속 질주 이것에 대해서 다 제동을 걸고 원위치시키고 있는 정상화라고 볼 수가 있죠. 정상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 이제 추정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친북, 뭐 친중 정책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결론적으로 외교요. 뭐 트럼프도 이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뭐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이런 사람 있지만 아베 제가 보기에 가장 낙제가 문재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트럼프나 뭐 아베나 시진핑이나 푸틴도 욕을 얻어먹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국익을 최우선하는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도 이게 아메리카 퍼스트 예. 이걸 우선하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뭐 또라이니 뭐니 어떤 비판이 있을지 몰라도 미국인들은 지지하는 거예요. 예. 시진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다음에 김정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다 못해. 근데 문재인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우선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김정은 이익 우선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 신문도 보니까 그 탈북 고위 인사들 과거 같으면은 뭐 좀 여러 가지 그런 일자리들도 배려를 하고 또 그 고위 인사들의 전문성에 맞춰서 뭐 이렇게 배치도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 그런 것을 해주는 게 옳은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팽개쳐 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북한에서 검사, 교수 하던 사람들이 뭐 막노동에 나서고 알바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쪽에서 탈북해 온 사람들 특히 고위 인사들에서는 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 태영호 공사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잘 알고, 예. 그다음에 고영환 박사하고 이제 방송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북한의 김정일이 있잖아요. 김정일이 뭐라 했냐면 남한의 60만 대군은 안 무섭다. 3만 탈북민이 제일 우리 체제에 위협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한 게 김정일입니다. 근데 문재인 입장에서는 탈북자가 눈에 가신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민족의 반역자야. 왜?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우리 왔는데 근데 김정은하고 관계에서는 거꾸로는 오히려 방해물이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뭐 대북전단도 처벌하지만 이런 이제 탈북자를 오히려 이제 그 북한의
우리 민족의 반역자처럼 반평화 세력처럼 예. 이렇게 저는 비판하는 이게 문재인의 문제인 게 자기도 이게 어디서 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게 일제시대 때 뭐 조합장인가 하다가 네. 그 다음에 1.4.5 때 배 타고 홍남철수 때 그때 왔다는 게 통설이고 또 이게 반대 견해가 있습니다. 뭐 북한에서 뭐 태어났다고. 그런 근데 견해도- 본인도 이게 자유 찾아 우리 따뜻한 남쪽으로 온 사람이 어떻게 탈북민을 그렇게 저는 이제 그 박해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문제 정말 문 대통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최근에 재난지원금 저는 정말 자기 돈 같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무슨 자기 돈 그냥 국민들한테 나눠주듯이 전에 4차 지원금은 뭐 아직 검토도 안 하고 있다니 지금 뭐 얼마 전에 19일인가요? 민주당 최고 지도부들 만난 자리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국민들한테 무슨 격려금으로 주겠다는데 참 그 얘기 들으면은 정말 기가 막혀요. 뭐 주는 거야 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충분히 그런 재원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근데 그때도 또 신년회견 할 때도 4차 지원금은 이제 이러다 예. 홍남기 있잖아요. 별명 홍백기. 예. 백기만 들어서 이러다 하더니 갑자기 이제 그 친문 강성들 그 당에 있잖아요. 예. 민주당 애들 만나가 보니까 지금 이게 문재인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성들한테 또 끌려가 가지고 지금 이게 5차 예. 뭐 위로금처럼 위로는 이게 누가 누굴 위로합니까? 자기가 남들 우리 국민 돈으로 자기가 이게 국민한테 위로해 준다고 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도 코로나에 그 자기 돈 10원도 안 낸 거 떠나서 70만 원 내. 뭐 그걸 안 낸 거 60만 떠나서 원인가? 본인에게 아들이 타간 게 얼마입니까? 코로나 뭐 피해 지원한다고 예술가 하는데 네 줄 써가지고 지원받았다는 게 그 곽상도의 주장 아닙니까? 1,500만 원인가 받았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보니까 또 뭐 월간 조사 보니까 문다혜 있잖아 딸. 예. 딸도 이게 그 남편 빌라 있잖아. 요걸 이게 팔아가지고 부인한테 딸한테 정려해가 되팔았죠. 네. 그리고 바로 얼마 뒤에 또 이 건물 샀더만요. 집 빌딩 이야. 노잖아요. 부동산 투기를 잘하네. 많이 올랐잖아요. 그 월간 조선에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코로나 와중에 어떻게 하면 이게 나라 돈 좀 빼물 게 없나? 이국님 아는 문재인가 지금 이게 국민 돈으로 뭐 위로금 준다? 이게 말이 청와대에 있는 개도 웃을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물론 뭐 당 쪽에서 압박을 또 가했겠죠. 이거 4.7 재보선 우리가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퍼주기로 가야 합니다. 지난해 총선 때 우리가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그 전략이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귀가 좀 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종합적으로 제가 문재인 행태가 뭐 계속 오락가락 하잖아요. 이걸 딱 저는 한마디로 보니까요. 문재인 스타일이 있잖아요. 항상 이렇더라고. 옛날에 그 이재수 장군, 고 이재수 장군이나 김관진 장군 있죠. 이분들에게 모든 책임은 내한대. 그럼 모든 공은 부하 직원한테 돌렸잖아. 이제까지 문재인 행태를 쭉 보십시오. 모든 책임은 부하에게. 그 다음에 생색이 나거나 모든 공은 나에게. 항상 이래요. 뭔가 이게 얼굴이 좀 서고 생색나고 뭐 돈 주고 뿌리고 이런 거는 이게 본인이 앞장서가지고 하죠. 근데 뭐 나중에 뭐 문제될 거 뭐 윤석열을 징계한다 이 추미애한테 싹 떠넘기잖아. 또 이게 이번에 신현수 나오니까 박범계한테 싹 떠넘기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좀 이게 그 책이 잡힐 거 이런 거는 이게 부하한테 책임 떠넘기고 생색나고 얼굴 써고 공 있는 거는 자기가 하고 이게 가장 보스 중에 잘못된 거예요. 리더가 가장 경계할 게요. 바로 이게 책임을 부하한테 전가하는 이런 게 행태를 저는 문재인이가 보이고 있다. 이래 봅니다. 특히 임기말로 접어들면서 당하고 청와대 또는 당정 관계에서 당의 입김이 아주 강화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의 경우 원래 예상하지 않았던 4월 재보선이 생긴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누가 그 사람들이 성추행을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 쪽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민주주의 4.0 연구원이라는 게 지난해 말인가 이렇게 발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네 번째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민주주의 4.0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친문 강성파로서 당은 물론이고 청와대에 대해서도 가장 큰 압력을 가하는 그런 집단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문재인가 지금 이게 레임덕은 뭐 이미 지났고 거의 데드덕처럼 죽은 오리처럼 지금 이제 뒷방 늙은이 취급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강성 친문들한테요 실제는 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뭐 친문들요 이 사람들에게 민주주의 4.0이 그 전신이 부엉이 모임이에요. 부엉이 모임 있잖아. 전해철이가 하던 거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그 노무현이가 부엉이 바위에서 죽었으니 우리가 부엉이 모임 만들어 가지고 문재인을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게 부엉이 모임이 민주주의 4.0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칼로 일어서면 칼로 망하고 코로나로 재미 보면 코로나로 망하고 근데 부엉이로 재미 보면 부엉이로 죽습니다. 이 부엉이 모임이 문재인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게 문재인을 죽이는 거예요. 진짜 부엉이 바위 갑니다. 부엉이 따라 이번에 장관들도 전부 이게 황희 뭐 권칠석 전부 이게 박범계 부엉이 모임 이 사람이잖아요. 전해철이도 미리 가서 지금 그러니까요. 행안부 장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엉이 때문에 진짜 이게 죽어서 부엉이 바위 간다니까요. 그래도 지금 부엉이 민주주의 4.0이 다 말아먹고 있다고 지금 당내에서도 입이 이렇게 부어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저는요 항상 그 문재인은 이제 그 안전한 선한 누구나 나 퇴임 후에 교도소 안 가서 어떻게 좀 편안하게 한번 살아볼까. 안전한 선한 뭐 누구나 이게 교도소 안 가는 거 퇴임 후 이제 이거밖에 없죠. 근데 이거 제가 강력 경고하지만 퇴임 후의 안전은 부엉이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국민의 지지가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뭐 부엉이가 국회의원이 180명 돼도 이게 못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게 국민의 지지, 국민을 생각해야지 너무 이게 친문, 강성, 대깨문들 있잖아. 여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러보는 거. 그러니까 친문 강성파에 휘둘리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뭐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만은 무능이 제일 첫째 원인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됐어야 하는데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람을 잘 보기는 했어요. 당신 정치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닙니까? 해보니까 참모로는 좀 말 잘 듣고 쓸만한데 그런 큰 그릇은 안 낸다고 봤던가 아니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경우 나라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뭐 사회주의 비슷하게 끌고 갈 것처럼 그렇게 봐간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의사결정 구조라는 게 완전 비밀주의인 것. 뭐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정책들이 오락가락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해서 저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비밀주의.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요. 결국은 이제 그 무능, 무책임, 무소신. 이거는 이게 분명하고요. 원래부터 이게 그 허수아비죠. 허수아비가 아니고 문수아비 있잖아요. 허수아비. 원래부터 이게 586 주사권, 주사파 있잖아요. 586들. 여기에 그냥 끌려놓아가지고 그냥 허수아비처럼 있었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이 포지 누가 하나 안 써주면 본인이 이게 소신껏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청와대의 그 비밀 뭐 이야기 했잖아요. 전부 이게 그 옛날에 문재인이가 야당할 때는 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청와대의 인사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기록에 다 남겨놔야 됩니다. 이러더니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됐습니까? 신원수 물었더니 야 대통령은 구름 위에 있는 왕인데 왜 대통령 결부시켜? 그 통치 행위는 말해줄 수 없어. 인사 과정을 어떻게 말해줘? 이게 뭡니까? 본인이 이게 좀 야당 때 했던 거 아무리 그 문침해라고 뭐 그런 비판도 있긴 있죠. 근데 이거 몇 년 지나가 기억 못할지도 모르지만 본인이 이게 야당 때 한 말을 지금 테이프라도 한번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어쨌든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정치 부분은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조차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문 정권의 뭐 실책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아무튼 문 대통령이 좀 중심을 잡기를 바라고요.